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갤러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갤러리 앱을 먼저 찾아서 열어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갤러리 있죠? 이게 터치 해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진, 앨범, 스토리 있죠? 자, 이게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거고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 건데요. 저는 미리 좀 찾아놨어요. 예, 엊그제 그 여수 에슬랜드에서 찍은 건데 굉장히 이게 조그마한 조각상이에요. 여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었더니 뒤에 있는 불필요한 배경들 제거가 되면서 깔끔하게 어떤 외국의 경치를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할 사진을 하나 찾으셨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버튼 거기를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이걸 터치를 했어요. 이게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 옆으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사진을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에가 아래쪽에서 보이던 이런 메뉴들이 요 위에가 다 올라와 있고 이 밑에는 또 다른 사진들을 옆으로 옮기면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이제 편집할 때는 뭘로 했냐면 이 연필 모양으로 했죠. 그래서 연필 모양을 터치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 밑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자르기 도구죠. 그래서 불필요한 자리는 이걸로 잘라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오늘은 여기 스티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터치했어요. 스티커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이모지 이런 모양들을 제가 좀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더 많은 내용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것은 카메라 기능에 있는 AR 이모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만들면 되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있는 것 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이 스티커를 눌렀습니다. 스티커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가 보이고 여기도 밑에가 이렇게 보면은 또 이 밑에 다른 모양들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시면 좋냐면 물론 사진에다가 이런 모양을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안 될 때,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동물 모양이라든지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사람이 얼굴이 닿으면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자이크 크기, 이런 스티커 모양 크기도 모서리 쪽에 있는 작은 점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고요. 조절이 되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이건 삭제 버튼이에요. 여기서 삭제 버튼 해주시면 또 삭제가 돼요. 자, 그래서 스티커는 그럴 때 한 번씩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연필 모양이 있죠? 연필 모양. 이거는 뭐냐면 직접 손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진에다가.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색깔이 여러 개가 보이죠? 색도 선택할 수가 있고 요거는 그리는 거. 이 두 번째 것은 지우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린 내용을 다시 되돌릴 때, 또다시 되돌릴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 모양의 색은 어떤 색으로 하든 상관없고 이 아래에 작은 점들이 3개 보이죠? 3개가 보인다는 것은 그 뒤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색들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이 어떤 건지 선택하시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를 캡처한 것을 여기를 찾아오세요 하고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랬을 때 색깔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을 때는 물론 지우개를 가지고 지울 수도 있지만 여기 되돌리는 거 이거 한 번, 2번 하면 없어지죠. 다시 한번 여기다 글자를 써볼까요? 글자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손으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썼는데 이거를 지울 거예요. 지우려면 또다시
그래서 어떤 글자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우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딱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때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T자입니다. T자 누르시면은 글자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쓰려고 했더니 커서가 지금 어디가 생겼냐면 저 위에 그림 위쪽에가 생겨요. 일단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위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 쓰고 나서 위치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쓸 때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거는 정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글꼴,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색깔, 네 번째 것은 글자의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누를 때마다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눌렀어요. 누르면 뒤에 색깔이 하얀색이 들어오죠. 여기 앞에 선택했던 색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반투명. 그래서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하얀색 글자, 여기서 선택한 하얀색 글자가 써지고 다시 한번 눌러서 색깔이 하얀색 배경이 들어왔을 때는 글자를 쓰면 검정색 글자가 써져요. 한번 써볼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검정색 글자가 써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T자를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투명. 그래서 글자를 썼을 때 뒤에 그림이 살짝 보인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AA 되어 있는 것들은 글자의 모양들인데 그 한글은 글자 모양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그닥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이 옆에 보시면은 내려받는 게 있는데 내려받아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좀 글자가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그렇게 다양하게 예쁘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다 글자를 써볼 건데 저는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그 명언이 있죠. 자, 그 명언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인생은 가까이서 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이때 줄바꿈 할 때는 요게 줄바꿈 하는 거예요. 줄바꿈 하고 멀리서 보면 엔터 치고 희극이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죠. 자, 저기 오타가 나왔네. 오타가 나오니까 얘가 빨갛게 밑줄이 쳐지죠. 그래서 여기서 인생은 틀렸으니까. 근데 요즘은 삼성 이 문자판에서 내가 틀린 글자를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인생을 쓸 건지 을을 쓸 건지 이렇게 보여줄 때는 그러면 그냥 위에 거 쓸 거니까 이렇게 터치해 주셔도 바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희극이다 하고 엔터 치시고 찰리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 부호를 하실 때는 여기 밑에 이 자리 이걸 눌러주시면 부호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주 쓰는 것들은 요 윗줄에도 있고요. 혹시 또 안 보이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요 모양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이렇게 쓰시고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여기서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완료. 그럼 완료를 누르자마자 어때요?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나는 이 글씨를 흰색으로 하고 이 뒷 배경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자리가 떠요. 그죠? 그래서 이 뒷 배경을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T자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없어지죠. 그리고 글자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색깔 이 자리를 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색깔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그 뒷 배경 넣는 거 있죠? 이 T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면 반투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 나는 이 색깔이 그래도 색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색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뒤 배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글자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글자가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정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정렬을 해보면 이건 오른쪽 정렬, 이거는 왼쪽 정렬. 그래서 나는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할 거야. 오른쪽 정렬할 거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오른쪽 정렬도 괜찮은 것 같네요. 뒷 배경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글자는 흰색으로 다시 한번 글자 흰색이 저 앞에가 있었죠. 흰색 맞나요? 네. 앞에가 흰색, 완전한 흰색은 맨 앞에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완료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글자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크기가 또 안 맞아요. 그러면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 그 바깥쪽 테두리에 보시면 동그라미 점이 있죠? 이 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끌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부호 이거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글자가 한 줄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글자 있는 데를 터치를 하세요. 터치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자리 희자 앞에다 놓고 딜리트 하시면 위로 올라가죠. 딜리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저는 이쪽에다가 그래서 놓고 보시면서 가운데 정렬이 맞을 건지 아니면 왼쪽 정렬이 맞을 건지 보시고 여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해서 여기다 저는 갖다 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 텍스트를 더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클릭 한번 했다가 클릭하시면 이 글자는 그대로 됐고 한 번 더 여기다가 글자 여수 예술랜드 이렇게 어디서 찍었다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글자를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죠? 여수 예술랜드는. 그리고 이거를 글자를 줄이다 보면은 얘가 살짝 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실 때는 반듯하게 해주시고 글씨가 혹시 안 보인다 하시면은 살짝만 키워주시면 됩니다. 살짝 키워서 그리고 이제 위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집했던 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원본 복원을 해주시면은 완전하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실 때 지난 갤러리 1회차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을 하게 되면 원본이 사라져요.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지금 편집한 사진은 편집한 사진대로 갖고 가시려면은 오른쪽에 이게 점 3개를 누르시라고 그랬어요. 점 3개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니까 이게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서운하네요. 그러면 저장하기 전에 조금만 다시 키워서 글씨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그러면 하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요 뒤로 해서 나가 볼게요. 이 자리를 뒤로 해서 나가면은 지금 금방 가져다가 쓴 이미지가 요거죠. 이미지가 요거고 그 옆에 있는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이게 사본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좀 크게 놓고 보시려면은 요거 돌려서 자, 그래서
돌려서 봤어요. 돌려서 보시면 위아래 메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한번 다시 터치를 합니다. 어때요? 아까 작은 상태에서 볼 때하고 제대로 키워서 보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사진에 다시 돌리시려면 터치하시고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이거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갤러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짚어봤는데 갤러리에 있는 이런 그 편집 기능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삭제하는 기능. 자, 삭제하는 기능은 자, 여기 나갈게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면은 점 3개 보이시죠? 아니 석삼 보이시죠? 석삼에 가면 이게 휴지통이 들어있어요. 휴지통. 자, 이렇게 해서 버린 것들이 여기에 쌓여 있으면 이게 쌓여 있는 동안에는 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필요 없어서 휴지통에다 버렸다 그러시면은 버리고 나서 이걸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서 이게 휴지통까지 비우기. 자, 여기서 비우기까지 해 주셔야 온전하게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은 없죠? 예. 그래서 지울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길게 눌러요. 자, 길게 눌렀어요. 길게 누르고 그냥 삭제하시기 하면 돼요. 자, 삭제할게요. 삭제. 휴지통으로 가겠냐? 삭제했죠? 삭제하고 다시 아래 석삼 눌러서 휴지통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금방 버린 게 있어요. 근데 버려놓고 보니까 나는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 그리고 잠시 보시면 버려놓고 보니까 여기 숫자가 보이시나요? 29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휴지통에 버린 것은 30일간만 보관을 했다가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긴 해줘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내가 삭제를 하시려면 여기 비우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비우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가 됐고요. 자, 다시 뒤로 나가서요. 아까 있던 사진 없어졌죠? 그래서 갤러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도 누구라도 쉽게 찾아와서 따라하면서 사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서 그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회차에서 인프레임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사진 꾸미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